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머신러닝의 활용 분야, 머신러닝 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선형, 회귀 분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른 데이터를 그룹화한다거나 미래의 값 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값에 대한 출력값 예측 등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텍스트 또는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분석,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낱말들은 사용 방식도 비슷하다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같은 단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자동으로 그룹화하는데 사용을 한다든가 좀 더 응용을 해서 텍스트 기반 감정 분석을 수행을 한다든가 문자 예측, 단어 예측, 자동 문장 완성, 번역, 챗봇 등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별을 인식을 한다든가 객체 분류 및 예측, 그러니까 각 사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류한 후에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맞춘다거나 여러 장의 얼굴 사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얼굴 인식, 감정 인식 등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혹시 영화 윌리 보셨나요? 지구에 홀로 버려진 채 700년을 보낸 청소 로봇 윌리처럼 이 윌리는 700년 만에 처음 본 생명체, 이게 귀뚜라미인지 바퀴벌레인지 아무튼 첫 생명체를 보고 영상 객체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객체 인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의 값 또는 알고 있지 않은 임의의 결과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먼저 머신러닝의 개요를 살펴보고 회귀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머신러닝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종류인데요. 이 머신러닝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을 번역을 하면 기계학습인데요.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한다 라는 것인데 정말 기계가, 즉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아직 인간의 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인간을 흉내내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많은 양의 데이터와 반복 계산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류 및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느 날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연구되어져 오던 건데요. 최근 인공지능이 이렇게 각광받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최근 인공지능 성능이 좋아지고 붐을 이루게 된 원동력입니다. 최근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건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컴퓨팅 파워, 강력한 병렬 및 분산 처리 능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기존 컴퓨터에서는 너무 느려서 실행할 수 없었던 컴퓨터 알고리즘들의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CPU,
GPU, 메모리 등 컴퓨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파워입니다. 과거에는 실험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험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 IoT, 센서 기술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고요.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딥러닝 등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과 오픈소스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알고리즘도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지능과 직관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흉내내는 정도이긴 하지만 음성 및 텍스트 분석, 컴퓨터 비전, 이미지 분석이죠.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류 및 예측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실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예제를 하나를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린아이 3명의 나이와 몸무게를 알고 있다고 할 때 6살인 길동이의 몸무게는 얼마일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축은 나이고요. 세로축은 몸무게인데요. 5살인 어떤 아이의 몸무게는 16kg이라고 하고요. 7살인 어떤 아이의 몸무게는 21kg, 9살인 어떤 아이의 몸무게는 24kg이라고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명의 데이터를.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에는 없는 6살인 홍길동이의 몸무게는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한번 잠깐 멈추고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개월수 등에 따라 몸무게가, 그러니까 나이와 몸무게가 어느 정도는 비례하잖아요. 다 예측해 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대강 여기쯤이라고 짚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살인 길동이의 몸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그려보셨을 테고요. 이 선을 바탕으로 원래 데이터에는 없는 6살 길동이의 몸무게를 거의 정확히 예측을 해보셨을 겁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선을 그리고, 즉,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찾고, 이 특징을 바탕으로, 즉, 이 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선을 찾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만 찾으면 언제든 6살이든 8살이든 10살이든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출력 값을, 즉 나이에 대한 몸무게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입력과 정답을 같이 알려주고 학습하니까 지도학습 방법이고요. 즉,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1차 함수 이 식에서 a와 b 값입니다. a와 b를 알면 저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저 직선만 그려지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주면 임의의 x값에 대한 출력 y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 a와 b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은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a와 b 값을 의미합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할 때는 오차함수 2를 정의를 하고요. 오차함수 2를 a와 b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분을 하지 않아도 이미 미분을 해서 일반화해 놓은 다음 식만 알고 있으면 회귀 분석을 활용하고 분석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a와 b 값을 찾고 그 찾은 값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길동이 예제의 회귀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총 데이터 개수인데요. 지금은 데이터 개수가 3개이니까 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시그마는 더하기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x값을 더해라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은 모든 y값을 더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모든 x와 y값을 곱해서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 부분에는 3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x와 y를 곱한 값들을 총 3개죠. 곱한 값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x값을 전부 더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y값을 모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마찬가지로 n에는 3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x값의 제곱한 값을 다 더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더한 값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7 더하기 9 한 값을 더한 결과값을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구하기 위한 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걸 계산기나 엑셀 등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했고요. 이번에는 b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방금 전에 구한 a 값, 즉 2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y바하고 x바는 각각 y의 평균, x의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x의 평균을 구해보면 총 데이터 개수가 3개니까 5 더하기 7 더하기 9 한 값을 3으로 나눠주면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의 평균을 구해보면 16 더하기 21 더하기 24 나누기 3 해주면 최종적으로 20.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구해졌고요. 자, 이걸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y의 평균은 20.3, 그리고 아까 구한 a 값은 2, 그리고 x의 평균은 7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b 값은 6.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은 특징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수적인 방법, 지금 계산한 과정을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찾은 거고요. 여기까지 이 선을 찾는 것까지가 학습입니다. 저 선을 찾았으니까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6살 홍길동의 몸무게는 X에 6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18.3kg인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살뿐만 아니라 8살, 10살, 7.5살 어떤 값이든 예측을 X값에 넣어주면 출력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머신러닝에서는 학습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특징을 찾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학습이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3개만 사용을 했는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100만 개다. 100만 개 가지고 이연산하려면 저 일반화된 저 식을 많은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저 식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특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출력값 얻는 거는 바로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엑셀에서 계산하기 쉽도록 테이블 형태로 계산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제곱, 시그마 xy와 x평균, y평균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이 예제는 잠시 후 엑셀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엑셀의 이 테이블 안에 계산된 합계 평균값과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엑셀을 배웠던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처음 다루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자주 안 쓰고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니까 다시 정리하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유용하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엑셀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처음이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서 여러 기능들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실습할 결과물입니다. 성적 처리 테이블인데요. 3명의 점수와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그리고 그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생성 및 입력입니다. SQL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와 같이 입력을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각 셀에 속성과 속성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할 수 있는 이 각각의 공간을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A1 셀, 이거는 B1 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엑셀에서는 각 셀들에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학번, 이름 이렇게 속성 이름들을 적어 주시고요. 그 밑에 속성 값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또는 아래쪽 셀로 이동을 하실 때는 키보드에 화살표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엔터라든가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을 하시면 편하게 다음 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정하기입니다. SQL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할 때 저와 같이 업데이트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는 그냥 해당 셀을 클릭하고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장발장 학생의 수학 점수를 65점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변경이 되었네요. 다음은 데이터 삭제하기입니다. SQL에서는 delete 명령어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는 키보드에 delete 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특정 값만 지우고 싶으면 특정 셀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눌러주시고요. 특정 행을 모두 지우고 싶으면 행 번호를 클릭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검색하기입니다. SQL에서는 select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는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홈 탭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정렬 및 필터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필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속성 이름 부분에 버튼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 이름 속성에서 백설공주와 장발장의 점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름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고 보고 싶은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잘 데이터가 검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렬하기입니다. SQL에서는 order by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는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추가된 버튼에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별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 오른쪽 버튼에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정렬이 잘 되네요. 원위치로 돌아가려면 다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숫자 오름차순 정렬. 정렬은 이 버튼을 추가하지 않고도 가능한데요. 저 버튼을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아무 셀이나 누르시고요. 다시 오른쪽 상단에 정렬 및 필터 아이콘에서 필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없어졌네요. 이 상태에서 정렬하고 싶은 열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에 중간에 정렬,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함수 사용하기입니다. SQL에서 sum, avg, max, min, count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엑셀에서도 avg 대신에 average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SQL에서는 속성 이름을 괄호 안에 넣어줬었는데요. 엑셀에서는 앞에 무조건 등호를 넣어주시고요. 괄호 안에 특정 셀들을 컴마로 나열해 주거나 특정 셀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싶은 셀을 누르고 엑셀에서는 계산할 때 무조건 등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고 치고 괄호 열고 이 셀, 이 셀, 이 셀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잘 들어가네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셀을 누르고 아까처럼 똑같이 한 셀 한 셀 컴마로 지정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셀이라면 그냥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요. 쭉 드래그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른쪽 위에 자동 합계 아이콘을 누르면 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 5개의 함수가 들어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등호를 넣고 average라고 쓰고 괄호 안에 평균을 구하고 싶은 셀들을 쭉 드래그해서 넣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잘 평균이 들어가네요. 참고로 엑셀에서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 하나만 입력하고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작은 사각형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마우스로 잡아서 쭉 당기면 방금 전에 입력한 수식이 잘 복사가 됩니다.
이 자동 채우기는 연속된 숫자를 만들 때도 유용합니다. 여기 1, 여기 2라고 쓰신 다음에 이 두 셀을 마우스로 이 두 셀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쭉 당기면 자동으로 번호가 잘 매겨지네요.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셀들은 좀 지우고요. 나머지 맥스라든가 민이라든가 카운트 함수도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하기라든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쓰지 않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가지고도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호를 넣고 항상 계산할 때는 등호를 먼저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셀 더하기 이 셀 더하기 이 셀 더하기 이 셀 엔터 하면 선택한 셀들을 더해서 자동으로 잘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등호를 먼저 넣고 이 셀 나누기 4 해주면 평균도 잘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시는 게 편하고요.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회귀분석 체험하기입니다. 방금 전에는 회귀분석 알고리즘 이해를 위해서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손으로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켜야 하는데요. 엑셀을 활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습할 내용은 간단한 거, 아까 길동이 예제를 이번에는 컴퓨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해 볼 건데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린 엑셀 실습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멈춰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일을 열면 아래쪽 시트 1에 다음과 같이 아까 봤던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제곱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계산을 위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등호를 넣고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셀 곱하기 이 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곱 연산자를 써서 이 셀의 제곱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제곱 연산이 잘 계산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잘 들어가네요. 그럼 다시 이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 그러니까 작은 사각형을 잡아서 당기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어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셀을 클릭을 하고 등호를 넣은 다음에 이 셀 곱하기 이 셀 하고 엔터를 치고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을 잡아서 당기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합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배운 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등호를 넣고 썸이라고 치고 소괄호 안에 B2부터 B4까지 더할 셀들의 범위를 넣어주고 엔터. 이 셀을 잡아서 쭉 복사를 하면 다 계산이 되었네요. 다음으로 X평균은 이 셀을 클릭을 하고 등호를 넣고 에버리지라고 쓰고 평균을 구할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어주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되었고요. 이 셀을 잡아서 복사를 하면 되었습니다. 셀을 눌러보니까 식이 잘 복사가 되어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 A와 절편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 볼게요. 먼저 A, 기울기는 등호를 넣고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분모 분자를 좀 구분짓기 위해서
괄호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은 3 곱하기 시그마 xy는 이 셀에 있죠. 그리고 빼기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해주시고요. 괄호 닫고 나누기 마찬가지로 분모도 괄호를 넣어주시고요. n은 3 곱하기 시그마 x제곱 빼기 시그마 x의 제곱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으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절편을 구해보면 등호를 넣고 y평균 빼기 a값 곱하기 x평균 해주면 끝났네요. 다음으로 최종 함수를 좀 적어 놓으면 y는 2x 플러스 6.3 이고요. 6살 길동이의 몸무게를 예측을 해보면 등호를 넣고 2 곱하기 x부분의 6 더하기 6.3 하면 다음과 같이 18.3이라는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번거롭네요. 좀 더 편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회귀 분석을 굉장히 편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트 2를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만 들어있는 시트가 나오는데요.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기 전에 차트를 먼저 그려볼까요? 여러분들도 멈춰가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차트 작성. 차트로 만들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삽입 밑에 분산형 차트를 눌러주시면 잘 들어가네요. 회귀 분석을 수행해도 될 만한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 아이콘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빼내 주셔야 합니다. 파일을 누르시고요. 제일 밑에 옵션을 누르신 다음 창에서 추가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엑셀 추가 기능 오른쪽에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고 분석 도구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 분석 기능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게 되냐 하면 데이터 맨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아까는 없었는데요. 새롭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통계 데이터 분석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크롤바를 조금 내려서 중간쯤에 보면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창 맨 위에는 Y축, 즉 정답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클릭을 하고 C1부터 C4까지 드래그, X축 입력 범위는 마찬가지로 B1부터 B4까지 드래그, 헤더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름표 체크, 그리고 출력 범위에 데이터가 출력될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잘 출력이 되네요. 여기 보면 제곱합, 제곱평균, 상위 95% 등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기울기 a와 y절편의 두 가지 값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3, 함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6.3이라고 이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4. 길동이 몸무게 예측. 등호를 넣고요. 계산할 거니까 2 곱하기 6살 더하기 6.3 하고 엔터를 치면 18.3이라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훨씬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이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아까 입력했던 분산형 차트에서 데이터 중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추세선 추가하면 잘 추가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세선을 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추세선 서식 오른쪽을 보면 수식을 차트의 표시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방금 전에 구한 식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만하신가요? 다음은 참고 내용으로 이 똑같은 과정을 다음과 같이 파이썬, R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썼던 엑셀, 파이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있다. 꼭 분석 도구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내용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학생 10명의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자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시간 공부한 학생의 성적을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뤄봤던 회귀 분석 엑셀 실습 파일에 시트 3에 해당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바로 해당 시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